민준의 어깨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33, 이젠 뭔가 이뤄냈어야 할 나이라는 사회적 압박감과 더불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늘 그를 숨막히게 했다. 대학 졸업 후 그럭저럭 이름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직으로 취직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뛰어다닌 지 7년, 차는 여전히 낡은 국산 세단이었고 월세는 언제쯤 끝날지 기약 없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딸아이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했다. 늘 웃으며 아빠가 다 해결할게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매일 밤 한숨으로 가득 찼다. 대출금은 쌓여갔고 생활비는 늘 부족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빚 볼 날이 오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쳐가는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그 희망을 받아들일 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 고개를 숙이고 무심히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민준의 시선을 번쩍이는 광고 문구 하나가 사로잡았다. 낯선 해외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해외 고수익 투자 전문가 모집. 월 1,000만 원 이상, 꿈같은 휴양지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세요. 그 문구는 민준의 팍팍한 삶에 마치 단비처럼 느껴졌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사기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보다 훨씬 크게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친구들의 만류와 아내의 걱정을 뒤로하고 민준은 며칠 후 태국 방콕을 경유하여 유토피아 리조트라 불리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빛바랜 여권과 낡은 가방, 그리고 절박한 희망만이 그의 전부였다. 출발 전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한다. 내 가족을 위해. 그 땅에 도착한 첫날, 민준은 낯선 번영에 잠시 현혹되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키 크고 깔끔한 차림의 한국인 브로커는 능숙하게 그를 시내로 안내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민준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삐까번쩍한 고층 건물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에는 비치바와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했다.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고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고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고급 외제차들이 물 흐르듯 도로를 가득 채우는 모습은 마치 꿈에서나 그리던 천국 같았다. 브로커는 씩 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 여기가 바로 당신의 유토피아가 될 곳입니다.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른 번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자신의 팔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슬쩍 보여줬다. 민준은 자신도 곧 저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번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그때 민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낙관만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브로커는 민준을 한 거대한 건물로 안내했다. 외부와 차단된 듯 높고 견고한 회색빛 건물, 창문은 모두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를 엿볼 수 없었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민준은 그저 보안이 철저한 회사 건물이라고만 생각했다. 경비원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들어선 건물 안은 흡사 거대한 콜센터를 연상시켰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동양인, 그리고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기대감은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다. 그가 맡게 된 일은 다름 아닌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였다.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그들의 돈을 가로채는 악랄한 사기 행각이었다. 돈을 잃게 만들고 다시 도박을 부추겨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민준은 경악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지만 브로커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여권을 압수했다.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건가요? 민준 씨, 여긴 당신이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 여권은 우리가 회수했고 혹시 도망칠 생각이라면 한국에 있는 당신 가족들의 신변은 보장할 수 없겠죠. 브로커의 차가운 협박은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앞에 펼쳐졌던 화려함은 한순간에 민준을 가두는 거대한 철창으로 변했다. 유토피아라 불리던 곳은 사실 인간의 욕망을 비틀어 지옥으로 만든 거대한 범죄 소굴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 위에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그가 선택한 한탕의 대가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다.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건물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경비원들은 총기와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채 감시했고 시창살이 박힌 창문과 높은 담벼락은 탈출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강제로 불법적인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다. 옆자리 동료의 얼굴에 주먹질이 날아들고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민준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도 저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해. 내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협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짓밟렸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는 언제든지 총을 든 경비원들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감금된 생활은 고문과 다름없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했다. 삼시세끼는 죽지 않을 만큼의 식사가 제공되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다.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은 완전히 끊겼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밤마다 건물의 구조를 살피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을 외웠다. 하지만 이미 건물 전체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총을 든 경비원들은 그의 작은 시도를 무참히 짓밟았다. 한밤중 몰래 담을 넘다 붙잡힌 동료는 다음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망친 사람은 죽여서 버려버린다는 소문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민주는 심한 자괴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밤은 매일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신음으로 채워졌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민주는 하나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났다. 28살, 민준보다 더 먼저 이곳에 끌려온 듯 보이는 그녀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혹시라도 한국말이라도 건네볼라 치면 묵묵부답이거나 때로는 싸늘하게 그의 시선을 피하기도 했다. 말 걸지 마세요. 여기선 아무도 못 믿어요. 그녀의 냉정한 경고는 오히려 민준을 더 위축시켰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요, 민준 씨. 지금까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돈이라도 벌어서 나갈 생각이나 해요. 그게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하나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희망의 조각도 삶에 대한 의지조차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같았다. 민준은 낮에는 억지로 사기 행각에 가담하며 지냈다. 매일 밤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루하루 버텨가던 민준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이 맡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들의 발길질은 멈출 줄 몰랐고 민준은 몸을 웅크린 채 고통에 신음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방구석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그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하나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냉담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언듯 스치는 동정심 같은 것이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한참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준은 온몸이 쑤시는 고통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녀가 몰래 다가와 그의 손에 빵 조각과 작은 생수통을 건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민준은 하나의 내면에 깊은 고통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이 살아있음을 직감했다. 왜 이러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텐데. 민준은 피 묻은 손으로 빵을 받아들며 간신히 말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민준은 어렴풋이 보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희미한 눈물 자국을. 지옥의 나락에서 그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했다. 이 범죄 속을에도 아직 인간적인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과 하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다. 하나는 민준에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 그리고 조직원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모르게 흘려주며 도움을 주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동지애를 넘어선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희망 없는 지옥에서 둘은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둘은 밤마다 몰래 만나 바깥 세상 이야기,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삶의 끈을 부여잡을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희망은 희망일 뿐 이곳은 여전히 인간을 비틀어 죽이는 거대한 덫이었다. 민준은 탈출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도 하나의 동료들도 모두 영혼 없는 좀비가 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그의 모든 것을 덮쳐왔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내 딸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은 컴퓨터 시스템의 한계를 테스트하던 중 건물 외곽 경비 시스템의 작은 허점을 발견했다. 매일 새벽 3시 17분 서버 점검을 위해 메인 전원이 잠시 불안정해지는 짧은 찰나에 외곽의 특정 감시 카메라가 약 7초간 꺼진다는 것을. 이 정보는 하나에게 조용히 전달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털어놓았다. 하나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미친 짓이에요. 지금까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잡히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곳의 규칙은 냉혹해요. 그녀의 말은 경고였지만 그 속에 비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당신마저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본 그녀는 이내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좋아요. 혼자 죽는 것보다는 같이 죽는 게 덜 외롭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 같았지만 민준에게는 그녀의 용기를 북돋는 숭고한 결단으로 들렸다.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 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자정이 넘어 건물 전체에 기묘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경비원들의 순찰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졌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는 동료들의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새벽 3시 17분 약 7초간 감시 카메라가 꺼지는 찰나의 순간 민준과 하나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건물의 낡은 창문을 통해 외부로 통하는 환풍구 통로를 겨우 빠져나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듯했다. 간신히 담벼락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였다. 바로 그때 불시에 외곽의 경고등이 번쩍이며 주위를 대낮처럼 밝혔다. 저기다. 도망치는 놈들 잡아라. 경비원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땅, 땅 하는 총성이 난무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끝인가 이제.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동료들 중 몇몇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민준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하나의 손이 민준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쪽이에요, 민준 씨. 이리로. 하나는 다급하게 민준을 끌어당겨 낡은 철문으로 가려진 좁은 하수구 같은 통로로 밀어넣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민준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뒤돌아봤다. 하나는 총을 든 경비원들을 향해 마치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듯 거짓으로 저항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비장했다. 하나씨, 안 돼. 민준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모양으로 빨리 가라고 속삭였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하나가 쓰러지는 모습을 민준은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그녀의 옷 위로 붉은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하나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죽었구나 하나는 나 때문에.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수구 통로 아래로 떨어졌다. 지옥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민준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수구 통로를 기어나갔다. 동료들은 총격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고 민준은 맹목적으로 달렸다. 비좁고 어두컴컴한 통로를 얼마나 기어갔을까. 그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울창하고 거친 숲이었다.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던 그는 결국 힘이 빠져 쓰러지고 말았다. 앙상한 나무들의 그림자가 춤추는 적막한 숲속에서 하나는 죽었다. 나도 곧 잡혀 죽겠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깊은 절망감 속에서 민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하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에 민준은 의식을 되찾았다. 환청인가 벌써 지쳐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그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머리 위로 커다란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거대한 바람과 함께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휘날렸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것은 군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낯익은 얼굴의 한국인 여성 한 명이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하나였다. 온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다. 민준은 눈을 비볐다. 내가 드디어 미쳤나. 죽은 하나가 눈앞에 나타나다니. 하하나씨, 당신은 어떻게 그 총격은 피피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하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민준을 안심시켰다. 제 옷 안에 특수 방탄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흘린 피는 특수 잉크였고요. 제가 경찰임을 들키지 않고 조직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민준 씨, 사실 저는 한국 경찰입니다. 하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잠입 수사 중인 경찰 요원이었다. 그녀는 이 불법 도박 및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곳에 감금된 수많은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목숨을 걸고 잠입해 있었다. 민준이 발견한 감시 카메라의 허점도 그녀가 일부러 서버 관리자와 내통하여 심어놓은 것이었다. 민준과 다른 이들의 탈출 시도를 통해 조직의 경비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고 그때를 틈타 외부의 공조를 통해 대규모 급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민준을 밀어넣었던 하수구 통로 또한 외부 요원들과 연결되는 비밀 비상 통로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도망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협박을 일부러 흘려보냈고 이는 민준이 조직 내에서 무력하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한편 그녀 자신을 감시하는 조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술이었다. 그녀가 쓰러졌던 총격 사건은 경비원들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민준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녀의 치밀하고 숭고한 계획하에 연출된 목숨을 건 연극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당신과 다른 동료들을 구출할 작전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하나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나 체념이 아닌 강인한 신념과 뜨거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상에서는 무장 특수병력들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유토피아 리조트를 향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요란한 총성과 섬광탄이 어둠을 갈랐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건물 곳곳에서 폭음이 터져나오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감금되어 있던 다른 한국인들도 하나가 몰래 심어놓은 정보 덕분에 급습 시점에 맞춰 일제히 봉기를 시작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혼란 속에서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기 시작했다. 유토피아라 불리던 지옥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순간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음을 깨달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탈출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 유토피아 리조트에 감금되어 있던 수백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무사히 구출되었고 조직의 주요 간부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 경찰관의 치밀한 계획과 목숨을 건 희생, 그리고 민준을 비롯한 용기 있는 동료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준은 한국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의 손을 붙잡은 채 그는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과 하나의 숭고한 희생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하나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눈빛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그리고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가득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민주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록 몸에는 채 아물지 않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깨끗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하나가 앉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와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이제 함께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들과 같은 피해를 막는 일을 해볼까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의 제안에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곳에서 돈을 벌겠다는 헛된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보다 훨씬 귀한 진정한 삶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이후 민준과 하나는 해외 온라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민준은 센터의 대외협력 팀장으로서 하나는 수사협력관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그들은 언론과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끔찍했던 경험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며 돈을 향한 헛된 욕망과 쉬운 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고했다. 민주는 한때의 탐욕과 안일함이 자신과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등대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위험한 해외 범죄 조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숨겨진 해외 범죄 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더 자세히 알려지며 국제적인 공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돈만을 좇는 삶을 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 하나의 옆에는 늘 민준이 있었고 민준의 옆에는 언제나 하나가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희망찬 새 출발을 했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황금빛 활락이나 불법적인 쾌락이 아닌 서로를 보듬고 지키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민준과 하나는 몸소 깨달으며 오늘도 지옥 같은 유혹에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그들은 범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 영웅이 되었다.